我が輩は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센다때中から日本はロシアと大戦争をしているそうだ。我が輩は日本の猫だから물론日本びいきである。 요전부터 내내 일본은 러시아와 대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일본의 고향이니까 물론 일본 편을 든다. できうべくんば今世猫旅団を組織してロシア兵を引っかいてやりたいと思うくらいである。 가능하면 혼성 고양이 여단을 조직해 러시아 병사를 할키워주고 싶을 정도이다. 書くまでに元気旺盛な我が輩のことであるから、ネズミの1匹や2匹は取ろうとする意志さえあれば寝ていてもわけなく取れる。 이렇게까지 원기왕성한 나의 일이니 쥐 한 마리나 두 마리는 잡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자고 있어도 쉽게 잡는다. 昔ある人、当時有名な禅師に向かってどうしたら悟れましょうと聞いたら、猫がネズミを狙うようにさせれと答えたそうだ。 옛날 어떤 사람이 당시 유명한 선사를 향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하시지요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猫がネズミを取るようにとは格さえすれば外れっこはござらぬという意味である。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라는 건 이렇게만 하면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女逆しゅうしてということわざはあるが、猫逆しゅうしてネズミ取り損なうという格言はまだないはずだ。 여자가 똑똑해서 어쩌고 하는 속담은 있으나 고양이가 똑똑해서 쥐를 놓쳤다는 격언은 아직 없을 것이다. してみればいかに賢い我が輩のごときものでもネズミの取れんはずはあるまい。取れんはずはあるまいどころか取り損なうはずはあるまい。今まで取らんのは取りたくないからのことさ。 그리 보면 아무리 똑똑한 나라도 쥐를 못 잡을 리가 없다. 못 잡을 리 없는 게 아니라 놓칠 리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안 잡은 건 잡기 싫어서 그런 거지. 春の日は昨日のごとく暮れて、折々の風に誘われる花吹雪が台所の腰障子の破れから飛び込んで、手桶の中に浮かぶ影が薄暗き勝手用のランプの光に白く見える。 봄날은 어제처럼 저물고 때때로 부는 바람에 날아오는 꽃보라가 부엌 진두리 너를 댄 장지문에 벌어진 틈으로 날아들어 들통 속에 뜬 모습이 어둑어둑한 부엌용 램프 불빛에 하얗게 보인다. 今夜こそ大手柄をしてうち中驚かしてやろうと決心した我が輩は、あらかじめ戦場を見回って地形を飲み込んでおく必要がある。 戦闘線はもちろんあまり広かろうはずがない。 오늘 밤이야말로 큰 공을 세워 온 집안을 놀래주자고 결심한 나는 미리 전장을 둘러보고 지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투선은 물론 그다지 넓을 리 없다. 畳数にしたら4畳敷もあろうか。その1畳を仕切って半分は流し、半分は酒や八百屋の御用を聞く土間である。 다다미 수로 치면 4장이나 되려나. 그 한 장을 칸마가 반은 개수대, 반은 술장수, 채소장수의 용물을 듣는 도방이다. 햇즈이와 민보 같더니 니아와누立派なもので、赤の瞳孔がピカピカして、後ろははめ板の間を2尺残して、我が輩のアワビガイの所在地である。 부뚜막은 가난한 부엌에 어울리지 않는 멋진 것으로 붉은 구리 항아리가 번쩍이고 뒤는 벽에 붙인 널빤지 사이를 두 자 남겨두고 나의 밥그릇의 소재지이다. 자노마니 치카키 록샤크와 쟁왕 사라코바치오 이레루 도다나또 나tte 세마키 다이도코로 이토도 세마쿠 시키때 요코니 사시다스 무기다시노 타나또 스레스레노 다카사니 나tte 이루. 거실에 가까운 육척은 밥그릇 접시를 넣는 찬장으로 되어 좁은 부엌을 더욱더 좁게 칸마가 옆으로 내어단 노출 선반과 닿을 듯한 높이로 되어 있다.
その下にすり鉢が仰向けに置かれて、すり鉢の中には高家の尻が我が輩の方を向いている。그 밑에 양념가리 절구가 반듯하게 놓여 있고 절구 안에는 작은 나무통의 엉덩이가 내 쪽을 향하고 있다. 다이꽁 오롯이 스리코기가 나란데 가게테ある傍らに火消し壺だけが焦然と控えている。 무가리 강판, 가리용 나무공이가 나란히 걸려있는 곁에 뜬 숯 만드는 항아리만이 고요히 대기하고 있다.真っ黒になったタルキの子を刺した真ん中から一本の自在を下ろして先へは平たい大きな籠をかける。その籠が時々風に揺れて追うように動いている。 새까매진 석가래가 교차한 한복판에서 한 줄의 갈고리를 늘어뜨려 끝에는 납작하고 큰 바구니를 거온다. 그 바구니가 이따금 바람에 흔들려 의젓이 움직이고 있다. このかごは何のために吊るすのか。このうちへ来た手には一向要領を得なかったが、猫の手の届かぬためわざと食物をここへ入れ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から人間の意地の悪いことをしみじみ感じた。이 바구니는 무엇 때문에 거었는지 이 집에 막 왔을 때는 전혀 감을 못 잡았으나 고양이 손이 닿지 않도록 일부러 음식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인간이 심술궂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これから作戦計画だ。どこでネズミと戦争するかといえば、물론ネズミの寝るところでなければならぬ。 이제부터 작전 계획이다. 어디서 쥐와 전쟁하느냐 하면 물론 쥐가 나오는 곳이어야 한다. いかにこっちに便宜な地形だからといって一人で待ち構えていては天で戦争にならん。ここにおいてかネズミの出口を研究する必要が生じる。 아무리 이쪽에 편리한 지형이라고 해도 혼자 기다리고 있으면 아예 전쟁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인지 쥐의 출구를 연구할 필요가 생긴다. どの方面から来るかなと台所の真ん中に立って四方を見回す。なんだか統合対象のような心持ちがする。 어느 방면에서 올까 하고 부엌 한복판에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왠지 도고 대장 같은 기분이 든다. 下女はさっき湯に行って戻ってこん。子供は特に寝ている。主人は芋坂の団子を食って帰ってきて相変わらず書斎に引きこもっている。 하녀는 아까 목욕탕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는 진작에 자고 있다. 주인은 이모작가의 경단을 먹고 돌아와 여전히 서재에 들어박혀 있다. サイ君は何をしているか知らない。大方居眠りをして山芋の夢でも見ているのだろう。時々門前を人力が通るが通り過ぎた後は一段と寂しい。 안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마 졸면서 참막꿈이라도 꾸고 있을 것이다. 가끔 문 앞을 인력거가 지나가지만 지나간 다음엔 더욱 쓸쓸하다. 我が決心といい、我が息といい、台所の光景といい、紙片の石箔といい、全体の感じがことごとく悲壮である。どうしても猫中の統合対象としか思われない。내 결심도, 내 의기도, 부엌 환경도, 사방의 정막도, 전체의 느낌이 모조리 비장하다. 아무래도 고양이 중에 도고 대장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こういう境外にいるとものすごいうちに一種の愉快を覚えるのは誰しも同じことであるが、我が輩はこの愉快の底に一大心配が横たわっているのを発見した。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처절한 속에서 일종의 유쾌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 유쾌의 밑바닥에 큰 걱정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ネズミと戦争をするのは覚悟の前だから何匹来ても怖くはないが、出てくる方面が明瞭でないのは不都合である。 쥐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각오한 바이니 몇 마리가 와도 두렵지 않으나 나오는 방면이 명료하지 않은 것은 불편하다.
週密なる観察から得た材料を総合してみると、소적군을 입수するのには3つの航路がある。 주도 면밀한 관찰에서 얻은 재료를 종합해보면 쥐새끼가 출몰하는 데는 3군데의 행로가 있다. 彼らがもしドブネズミであるならば、どかごそうて流しからへっついの裏手へ回るにそういない。その時は火消し壺の陰に隠れて帰り道を断ってやる。 그들이 혹 시궁지라면 토간을 따라 개수대에서 부뚜막 뒤편으로 도울 게 틀림없다. 그때는 뜬 숯 만드는 항아리 그늘에 숨어 돌아가는 길을 끊어주겠다. あるいは溝へ湯を抜く漆喰の穴より風呂場を介して勝手不意に飛び出すかもしれない。 혹은 도랑으로 목욕물을 버리는 회반죽 구멍에서 목욕탕을 우회해 부엌으로 불쑥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そうしたら釜の蓋の上に陣取って目の下に来た時上から飛び降りて一つかみにする。 그러면 소뚜껑 위에 진을 쳐 눈 밑으로 왔을 때 위에서 뛰어내려 단숨에 잡아버리겠다. それからとまたあたりを見回すと戸棚の戸の右の下隅が半月形に食い破られて彼らの出入に便なるかの疑いがある。 하나をつけて嗅いでみると少々ネズミ臭い。 그러고서라며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찬장문 오른쪽 아래 구석이 반달 모양으로 물어뜯겨 그들의 출입에 편한 건가 의심된다. 코를 대고 맡아보니 좀 쥐냄새가 난다. もしここから突貫して出たら柱を縦にやり過ごしておいて横合いからあっと爪をかける。 만약 여기서 함성을 지르며 나온다면 기둥을 방패 삼아 지나치게 해놓고 옆쪽에서 앗하고 발톱을 댄다. もし天井から来たらと上を仰ぐと真っ黒なすすがランプの光で輝いて地獄を裏返しに吊るしたごとくちょっと我が輩の手際では登ることも下ることもできん。 만약 천장에서 온다면 하고 위를 올려다보니 새까만 그을음이 램프 불빛에 빛나 지옥을 뒤집어 늘어뜨린 듯 도저히 내 솜씨로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다. まさかあんな高いところから落ちてくることもなかろうからとこの方面だけは警戒を解くことにする。それにしても三方から攻撃される懸念がある。 설마 저런 높은 곳에서 내려올 수도 없겠다고 이방면만은 경계를 풀기로 한다. 그렇다 치더라도 삼면으로부터 공격받을 염려가 있다. 一口なら片目でも退治してみせる。二口ならどうにかこうにかやってのける自信がある。한 면이면 한쪽 눈으로라도 퇴치해 보이겠다. 두 면이면 이럭저럭 해치울 자신이 있다. しかし三口となるといかに本能的にネズミを取るべく予期せられる我が輩も手のつけようがない。 그러나 삼면이 되면 아무리 본능적으로 쥐를 잡도록 예상되는 나도 손쓸 수 없다. さればといって車屋の黒ごときものを女性に頼んでくるのも我が輩の威厳に関する。どうしたらよかろう。 그렇다고 인력 꺾은 집에 검둥이 같은 것을 조력자로 불러오는 것도 나의 위험에 관계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どうしたらよかろうと考えていい知恵が出ないときはそんなことは起こる気遣いはないと決めるのが一番安心を得る近道である。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도 좋은 지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정하는 게 가장 안심을 얻는 지름길이다. また法のつかないものは起こらないと考えたくなるものである。まず世間を見渡してみたまえ。또 방법이 없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우선 세상을 둘러보시라. 昨日もらった花嫁も今日死なんとも限らんではないか。しかし婿殿は玉椿千代もや千代もなどおめでたいことを並べて心配らしい顔もせんではないか。 어제 얻은 신부도 오늘 죽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신랑은 동백나무 영원히 더 영원히 어쩌고 경사스러운 말을 늘어놓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도 안 하지 않는가.心配せんのは心配する価値がないからではない。いくら心配したって法がつかんからである。 걱정하지 않는 것은 걱정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아무리 걱정한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我が輩の場合でも三面攻撃は必ず起こらぬと断言すべき相当の論拠はないのであるが、起こらぬとする方が安心を売るに便利である。 나의 경우에도 삼면 공격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의 논거는 없으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안심을 얻기에 편리하다. 安心は万物に必要である。我が輩も安心を欲する。よって三面攻撃は起こらぬと決める。 안심은 만물에게 필요하다. 나도 안심을 원한다. 따라서 삼면 공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한다. それでもまだ心配が取れぬからどういうものかとだんだん考えてみるとようやくわかった。 그래도 아직 걱정이 안 가셔서 어떤 영문일까 하고 차츰 생각해보니 겨우 알았다. 3個の計略のうちいずれを選んだのが最も得策であるかの問題に対して自ら明瞭なる答弁を売るに苦しむからの反問である。 세 가지 계략 중 어느 걸 선택한 것이 가장 득책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명료한 답변을 얻기 힘들어하니까 생긴 번민이다. 戸棚から出るときには我が輩これに応ずる策がある。風呂場から現れるときはこれに対する計りごとがある。 찬장에서 나올 때는 나도 이에 응할 계책이 있다. 목욕탕에서 나타날 때는 이에 대할 계책이 있다. また流しから這い上がるときはこれを向かうる生産もあるが、そのうちどれか一つに決めねばならぬとなると大いに当惑する。또 개수대에서 기어오를 때는 이를 맞이할 계산도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 크게 당혹스럽다. 統合対象はバルチク艦隊が対馬海峡を通るか津軽海峡へ出るかあるいは遠く宗谷海峡を回るかについて大いに心配されたそうだが、統合대장은 발틱 함대가 쯔시마 해협을 지날지 쯔가루 해협으로 나갈지 아니면 멀리 소야 해협을 돌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今我が輩が我が輩自身の境遇から想像してみて그 공격노단実にお察し申す。 지금 내가 나 자신의 처지에서 상상해보니 얼마나 곤란하셨을지 실로 짐작이 된다. 我が輩は全体の状況において統合閣下に似ているのみならず、この格段なる地位においてもまた統合閣下とよく苦心を同じうするものである。 나는 전체 상황에서 도고 각하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각별한 지위에서도 도고 각하와 감히 고심을 같이 하는 것이다. 我が輩がかく夢中になって壺を巡らしていると突然破れた腰障子が開いてお産の顔がぬーっと出る。 내가 이렇게 몰두해서 지모를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찢어진 징두리너를 댄 장지문이 열려 오산의 얼굴이 불쑥 나온다. 顔だけ出るというのは手足が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他の部分は嫁でよく見えんのに顔だけが著しく強い色をして한젠 모대인이 오츠를からである。 얼굴만 나온다는 게 손발이 없다는 건 아니다. 다른 부분은 밤눈이라 잘 안 보이는데 얼굴만 두드러지게 강한 색을 띠어 뚜렷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お産はその平常より赤き方をますます赤くして戦闘から帰ったついでに夕べに懲りてか早くから勝手の戸締まりをする。 오사는 그 평상시부터 붉은 뺨을 더욱 붉히며 목욕탕에서 돌아온 김에 어젯밤에 질려서인지 일찍부터 부엌 문단속을 한다.
書斎で主人が俺のステッキを枕元へ出しておけという声が聞こえる。何のために枕頭にステッキを飾るのか我が輩にはわからなかった。서재에서 주인이 내 스틱을 머리맡에 꺼내놔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엇 때문에 머리맡에 스틱을 장식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まさか液水の創始を気取って流明を聞こうという水郷でもあるまい。昨日は山の芋、今日はステッキ、明日は何になるだろう。 설마 역수의 장사인 채 하며 용울음을 듣겠다는 미친 짓도 아닐 것이다. 어제는 참마, 오늘은 스틱, 내일은 뭐가 될까. 夜はまだ浅い。ネズミはなかなか出そうにない。我が輩は大戦の前に一休養を要する。밤은 아직 얕고 쥐는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다. 나는 대전 전에 일단 휴식을 요한다. 主人の勝手には引き窓がない。座敷なら欄間というようなところが幅一尺ほど切り抜かれて、夏冬吹き通しに引き窓の代理を務めている。 주인의 부엌에는 천창이 없다. 객실이라면 란마라는 데가 폭 한자쯤 뚫려 여름 겨울 바람이 지나도록 미닫이 창의 대리를 맡고 있다. 惜しげもなく散る彼岸桜を誘って、さっと吹き込む風に驚いて目を覚ますと、おぼろ月さえいつの間にさしてか、鉄槌の影は斜めに上げ板の上にかかる。 아쉬움 없이 지는 벚꽃을 날리며 휙 불어오는 바람에 놀라 눈을 뜨니 흐린 달이 어느새 비쳤는지 부뚜막 그림자가 비스듬히 뚜껑 너울 반 위에 걸린다. 寝過ごしはせぬかと二三度耳を振って家内の様子を伺うと、しんとして夕べのごとく柱時計の音のみ聞こえる。もうネズミの寝る時分だ。どこから出るだろう。 늦잠을 잔 게 아닌가 하고 두세 번 귀를 흔들며 집안 모습을 살피니 고요하니 간밤처럼 벽시계 소리만 들린다. 이제 쥐가 나올 시간이다. 어디서 나올까? 戸棚の中でコトコトと音がしだす。小皿の縁を足で押さえて中を荒らしているらしい。 찬장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작은 접시의 가장자리를 발로 누르고 안을 휩쓸고 있는 듯하다. ここから出るワイと穴の横へすくんで待っている。なかなか出てくる景色はない。 여기서 나올 거야 하고 구멍 옆에 웅크려 기다리고 있다. 조음채 나올 기색이 없다. 皿の音はやがてやんだが、今度はどんぶりか何かにかかったらしい。重い音が時々ゴトゴトとする。 접시 소리는 이윽고 멎었으나 이번에는 사발인가 뭔가에 걸린 것 같다. 무거운 소리가 이따금 딸그락딸그락한다. しかも戸を隔ててすぐ向こう側でやっている。我が輩の鼻面と距離にしたら3쯤も離れておらん。 게다가 문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서 하고 있다. 나의 콧등과 거리로 치면 세치도 떨어져 있지 않다. 時々はちょろちょろと穴の口まで足音が近寄るが、また遠のいて一匹も顔を出すものはない。 가끔은 쪼르르 쪼르르 구멍 입구까지 발소리가 다가오지만 다시 멀어져 한 마리도 얼굴을 내미는 건 없다. 또 이치마이 묵고오니 겐자의 태키가 무겁고 다쿠마시쿠しているのに我が輩はじっと穴の出口で待っておらねばならん。ずいぶん気の長い話だ。 문 한 장 맞은편에 현재 적이 폭행을 실컷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구멍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꽤 마음 굼뜬 이야기다. ネズミは旅順湾の中で盛んに舞踏会を催している。せめて我が輩の入れるだけおさんがこの戸を開けておけばいいのに気の利かぬ山出しだ。 쥐는 여순만 그릇 안에서 성대하게 무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적어도 내가 들어갈 만큼
오산이 이 문을 열어두었으면 좋을 텐데 눈치 없는 존뜨기다. 今度はヘッツイの陰で我が輩のアワビ貝が小鳥となる. 이번에는 부뚜막 그늘에서 나의 밥그릇이 달그락하고 소리를 낸다.敵はこの方面へも来たなとそっと忍び足で近寄ると手桶の間から尻尾がちらっと見えたぎり流しの下へ隠れてしまった. 적은 이 방면에도 왔구나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자 들통 사이로 꼬리가 언뜻 보이더니 개수대 밑으로 숨어버렸다. しばらくすると風呂場でうがい茶碗が金だらいにかちりと当たる. 잠시 후 목욕탕에서 양치용잔이 쇠 대야에 찰가닥 닿는다. 今度は後ろだと振り向く途端に5寸近くある大きなやつがひらりと歯磨きの袋を落として縁の下へ駆け込む. 이번에는 뒤쪽이라고 돌아본 순간 5치 정도 되는 큰 놈이 홀짝 치약 봉투를 떨어뜨리고 툇마루 아래로 달려들어간다. 逃がすものかと続いて飛び降りたらもう影も姿も見えぬ. 놓칠세라 이어서 뛰어내렸더니 벌써 그림자도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ネズミを取るのは思ったより難しいものである. 我が輩は先天的ネズミを取る能力がないのかしら. 쥐를 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쥐를 잡는 능력이 없는 걸까. 我が輩が風呂場へ回ると敵は戸棚から駆け出し、戸棚を警戒すると流しから飛び上がり、台所の真ん中に頑張っていると3方面とも少々ずつ騒ぎ立てる. 내가 목욕탕으로 돌아가면 적은 찬장에서 뛰쳐나오고 찬장을 경계하면 개수대에서 뛰어오르고 부엌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으면 세 방면 모두 조금씩 떠들어댄다. 小尺と言おうか卑怯と言おうか到底彼らは君主の敵でない. 짜증이 난다고 할까 비겁하다고 할까 도저히 그들은 군자의 적이 아니다. 我が輩は15、6回はあちらこちらと気を疲らし心を疲らして奔走努力してみたがついに一度も成功しない. 나는 16번은 이리저리 신경을 쓰고 마음을 졸이며 분주히 노력해 보았으나 끝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残念ではあるがかかる精進を敵にしてはいかなる統合対象も施すべき策がない. 안타깝지만 이런 소인을 적으로 삼아서는 그 어떤 도고 대장도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없다. はじめは勇気もあり敵外心もあり悲壮という崇高な美観さえあったがついには面倒と馬鹿げているのと眠いのと疲れたので台所の真ん中へ座ったなり動かないことになった. 처음에는 용기도 있고 적개심도 있고 비장하다는 숭고한 미감마저 있었으나 마침내는 귀찮음과 바보 같은 것과 졸음과 피곤함으로 부엌 한복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しかし動かんでも八方睨みを決め込んでいれば敵は精進だから大したことはできんのである.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도 팔방 노려보고 있으면 적은 소인이니까 별짓은 못한다. 目指す敵と思ったやつが存外ケチな野郎だと戦争が名誉だという感じが消えて憎いという念だけ残る. 노리던 적이라고 생각한 놈이 의외로 인색한 놈이면 전쟁이 명예라는 느낌이 사라져 밉다는 생각만 남는다. 憎いという念を通り過ごすと張り合いが抜けてぼーっとする. ぼーっとした後は勝手にしろどうせ気の利いたことはできないのだからと軽蔑の極眠たくなる. 밉다는 생각이 지나가면 의욕이 없어져 멍해진다. 멍해진 다음엔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제대로 된 건 못할 테니 하고 경멸한 끝에 졸려진다. 我が輩は異常の経路をたどってついに眠くなった. 我が輩は眠る.
休養は適中にあっても必要である。 나는 이상의 경로를 거쳐 마침내 졸음이 왔다. 나는 잔다. 휴식은 적중에 있더라도 필요하다. 横向きに日差しを向いて開いた引き窓からまた花吹雪を一塊投げ込んで激しき風の我を巡ると思えば 옆쪽으로 차양을 향해 열린 천창으로 또 꽃보라를 한 덩어리 던져놓고 거센 바람이 나를 휘감아 도는가 했더니 戸棚の口から弾丸のごとく飛び出したものが咲くる間もあらばこそ風を切って我が輩の左の耳へ食いつく。 찬장문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온 게 피할 새도 없이 바람을 가르며 나의 왼쪽 귀를 물어뜯는다. これに続く黒い影は後ろに回るかと思う間もなく我が輩の尻尾へぶら下がる。瞬く間の出来事である。 이것에 뒤이은 검은 그림자는 뒤로 돌려나 생각할 새도 없이 내 꼬리에 매달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我が輩は何の目的もなく機械的に跳ね上がる。満身の力を毛穴に込めてこの怪物を振り落とそうとする。 나는 아무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뛰어오른다. 온몸의 힘을 모공에 담아 이 괴물을 뿌리치려 한다. 耳に食い下がったのは重心を失ってだらりと我が横顔にかかる。ゴム管のごとき柔らかき尻尾の先が思いがけなく我が輩の口に入る。 귀를 물고 늘어진 게 중심을 잃고 축 늘어져 내 옆 얼굴에 걸린다. 고무관처럼 부드러운 꼬리 끝이 뜻밖의 내 입에 들어온다. 屈強の手がかりに砕けよとばかり尾をくわえながら左右に振ると大の実は前歯の間に残って胴体は古新聞で貼った壁に当たって揚げ板の上に跳ね返る。 마침 잘됐다고 부서지라는 듯 그 꼬리를 물고 좌우로 흔들자 꼬리만은 앞니 사이에 남고 몸통은 헌 신문을 붙인 벽에 부딪혀 뚜껑 널판 위에 튕겨오른다. 起き上がるところを隙間なくのしかかれば鞠をけたるごとく我が輩の鼻面をかすめてずり段の縁に足を縮めて立つ。 일어나는 것을 빈틈없이 덮치자 고흥을 걷어차듯 나의 콧등을 스치고 선반 가장자리에 다리를 움츠리고 선다. 彼は棚の上から我が輩を見下ろす。我が輩は板の間から彼を見上ぐる。距離は5尺。その中に月の光が大幅の帯を空に張るごとく横に差し込む。 그는 선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나는 마루에서 그를 올려다본다. 거리는 5자. 그 속에 달빛이 넓은 폭의 띠를 공중에 펼치듯이 옆으로 들이비친다. 我が輩は前足に力を込めてやっとばかり棚の上に飛び上がろうとした。 前足だけは守備よく棚の縁にかかったが後足は宙にもがいている。 나는 앞발에 힘을 주고 가까스로 선반 위로 뛰어오르려 했다. 앞발만은 성공적으로 선반 가장자리에 걸렸으나 뒷발은 허공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 10本には最善の黒いものが死ぬとも離るまじき勢いで食い下がっている。我が輩は危うい。前足を駆け返って足がかりを深くしようとする。 꼬리에는 아까의 검은 것이 죽어도 떨어지지 않을 기세로 물고 늘어져 있다. 나는 위태롭다. 앞발을 다시 걸쳐 발붙일 때를 깊이 하려고 한다. 駆け返るたびに尻尾の重みで浅くなる。2、3步滑れば落ちねばならぬ。我が輩はいよいよ危うい。棚板を爪でかきむしる音がガリガリと聞こえる。 다시 걸칠 때마다 꼬리 무게로 미끄러진다. 2、3부 미끄러지면 떨어져야 한다. 나는 드디어 위태롭다. 선반 너를 발톱으로 긁어대는 소리가 득득 들린다. これではならぬと左の前足を抜き替える拍子に爪を見事にかけ損じたので我が輩は右の爪一本で棚からぶら下がった。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왼쪽 앞발을 고쳐 빼다가 발톱을 완전히 못 걸쳐서 나는 오른쪽 발톱 하나로 선반에 매달렸다. 집은 또 10번이食いつくものの重みで我が輩の体がギリギリと回る。 자기와 꼬리를 물고 늘어진 것의 무게로 나의 몸이 아슬아슬 돈다. この時まで身動きもせずに狙いをつけていた棚の上の怪物はここぞと我が輩の額をめがけて棚の上から石を殴るがごとく飛び降りる。 이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노리고 있던 선반 위의 괴물은 이때라며 나의 말을 겨냥해 선반 위에서 돌을 던지듯 뛰어내린다. 我が輩の爪は一縷のかかりを失う。三つの塊が一つとなって月の光を縦に切って下へ落ちる。 나의 발톱은 한 가닥 걸친 걸 잃는다. 새 덩어리가 하나가 되어 달빛을 수직으로 가르며 아래로 떨어진다. 次の段に乗せてあったすり鉢とすり鉢の中のコウケとジャムの空き缶が同じく一塊となって 다음 단에 올려져 있던 절구와 절구 속의 작은 나무통과 잼의 빈 깡통이 똑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下にある火消し壺を誘って半分は水亀の中半分は板の間の上へ転がり出す。 밑에 있는 뜬순 만드는 항아리와 함께 파는 물독 속 파는 마루 위로 뒹굴기 시작한다. すべてが深夜にただならぬ物音を立てて死に物狂いの我が輩の魂をさえ寒からしめた。 모든 것이 심야에 심상치 않은 소리를 내며 죽기 살기인 나의 영혼조차도 춥게 했다. 노로보! 또 슈징과 노마고에오 하리앙에 신시가라 도비다시테 그르. 도둑이야! 하고 주인이 굵고 거친 소리를 내지르며 침실에서 뛰쳐나온다. 미루또 카타테니와 람프어 사게 카타테니와 스테키오 못대 내복게 마나코 요리와 미분소오노 게이케이 따르 히카리오 하나테이루. 보니 한 손에는 램프를 들고 한 손에는 스틱을 잡고 잠에서 덜 깬 눈에서는 분수에 맞는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다. 我が輩はアワビガイのそばにおとなしくしてうずくまる。2匹の怪物は戸棚の中へ姿を隠す。 나는 밥그릇 옆에 얌전히 웅크린다. 두 마리의 괴물은 찬장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슈징와 대못지 부사다니 난다誰だ 大きな音をさせたのはと怒気を帯びて相手もいないのに聞いている。 주인은 할 일 없이 뭐야 누구야 큰 소리를 낸 건 하고 노기를 띠며 상대도 없는데 묻고 있다. 月が西に傾いたので白い光の一帯は半切れほどに細くなった。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 흰빛 한 줄기는 반절 정도로 가늘어졌다.